자궁성근증을 이제부터 다뤄볼 건데요. 자궁성근증은 사실 일종의 자궁내막증이라고 보잖아요. 비슷하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그런 이제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케이스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30대 후반의 여성인데 임신 준비를 시작한 여성이고요. 이 여성이 와서 초음파를 봤더니 굉장히 심한 자궁성근증을 보이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과연 그냥 바로 자연 임신을 시도하라고 하실지 시험관 시술 같은 그런 시술을 시도를 하실지 수술 먼저 해봅시다 라고 하실지 과연 어떤 쪽으로 의견을 내실 것 같아요? 저는 답이 너무 명확해서요. 보내드립니다. 제가 안 봅니다. 임신 준비 시작한 여성이니까 바로는 안 보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보내주시면 네. 저는 일단은 자연 임신 시도를 하시라고 할 거이기 때문에 시험관 시술이나 다른 보조 생식술에 그런 적응증이 없는 경우라면 일단 뭐 결혼을 하고 일단은 시도를 해봐야죠. 이 경우는 이제 자연 임신 시도를 먼저 해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몇 번 봤던 케이스들 중에서 자궁성근증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유산이 잘 되더라고요. 그 유산이랑도 관련성이 있는지. 성근증이 심하면 뭐 착상이 안 돼서 뭐 임신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유산이나 뭐 조산 이런 거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게 좀 애매한 게 성근증이 뭐 어떤 경우에 진짜 심하다 뭐 이건 중간이다라는 기준 자체가 이제 애매하고 어느 정도일 때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는 사실 알 수 없고 이 정도니까 이분은 분명히 유산이 될 거야 라는 걸 미리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심하다고 해도 임신 시도를 먼저 해보고 자꾸 임신이 안 되거나 유산이 되거나 이게 반복이 되면 그때는 이제 다른 수술적 처치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30대 후반이니까 한 6개월 정도 주시나요? 난소 기능이 네. 어떤지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3개월 시도하고 한번 다시 평가하고 괜찮으면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고 자궁성근증이 심하기 전에 발견될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방할 방법이 있나요? 심해지기 전에. 성근증을 따로 예방하는 방법은 없는데 성근증도 자궁내막증의 일환이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거나 성근증 소견이 보이면 초기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호르몬 치료를 하면 뭐 진행하는 걸 어느 정도 억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근증에서도 역시 대표적으로 우리 지출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애도 다 낳고 40대 초반과 40대 후반 같은 성근증 똑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주시는지. 일단은 이분의 출혈을 잡기 위해서면 교과서도 그렇고 자궁성근증에서 생리혈 과다일 때는 첫 번째 치료는 미레나 넣는 거고요. 그게 안 통하거나 그렇게 넣는데도 출혈이 잡히지 않는다든지 그럴 경우엔 수술을 원하죠. 나이에 상관없이 김태균 선생님 말씀처럼 일단은 뭐 미레나든지 아니면 호르몬 약을 먹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먼저 시도를 해보고 안 될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뭐 수술적 치료를 하는 편입니다. 똑같은 케이스에서 근종이라고 했을 때는 수술을 더 고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근종은 경계가 명확하거든요. 자궁이랑 분리하기가 의외로 쉬워요. 성근증은 경계가 없어요. 성근증이라는 게 자궁 내막 세포가 자궁 근육 안에 들어가서 자궁벽이 두꺼워진 거잖아요. 경계가 없어요. 하다 보면 뭐 경계가 있어요. 우리가 떼고 말고 할 건데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수술이거든요. 성근증이 있을 때 그 성근증을 제거하는 수술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해요. 또 미레나라는 아주 좋은 치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시도를 하죠. 근데 그러면 근종에서의 미레나 효과랑 성근증에서의 미레나 효과가 성근증에서 좀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근증일 때는 이제 뭐 자궁 내막이 길어지면 길어지지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성근증일 때도 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빠지는 게 근종 때문에 자궁 내막이 좀 뒤틀려 있어서 잘 빠지기도 하고 네. 생리량이 너무 많아서 그냥 쏟아져 내려오면서 그 미레나도 같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그 두 가지를 명확히 비교해 본 적은 저도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말씀하신 대로 성근증에서의 그런 조절하는 효과가 조금 더 좋은데 성근증이 있든 근종이 있든 생량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저는 그 호르몬을 억제하는 질환의 아고니스트를 먼저 투여하고 삽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시대요. 저희가 홍예리 쌤이 없으니까 마치 유재석 빠진 카일리나의 달인. 그런 느낌으로 막 다 그냥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근데 수술을 하면 뽀카란 거는 그래도 좀 수술의 마음을 좀 먹으실 하려면 수도 한번 있을 시도해볼까 것 같은데. 네. 할 수는 있죠. 근데 했다가 후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가장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피죠 뭐. 피 나는 거. 피나는 봉합할 때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은 게 조직이 탄력이 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궁 성근증이 네. 진짜 심한 사람들, 자궁이 원래 이제 호박처럼 애호박처럼 생겨야 정상인데 네. 수박처럼 그냥 동그란 거죠. 자궁이 그냥 공처럼 생겨 있고 가운데 자궁 내막이 있고, 그분이 이제 아기 안 날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해요. 그냥 배에다 넣고 뭐 호르몬 치료하면은 이러고 이제 폐경까지 버티시면 되는데, 그분이 아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아기를 원했는데 시험관 하기 몇 번 했는데 유산이 몇 번 됐대요. 그러면은 근데 꽤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그런 케이스가. 성근증 절제술을 전문을 하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수술을 마다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효과는 꽤 좋다고 돼 있고요. 수술이 워낙 험하고 피도 많이 나기 때문에 좀 경험 많은 선생님한테 받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성근증 수술은 이제 저도 하는데 여러 번 이제 임신 시도를 하고 시험관을 하는데도 잘 안 되는 분들에 있어서 이제 한해서 하고 있는데, 계획해서 하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는 생각한 대로 약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려워하는 거는 사실은 뭐 근종인 줄 알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뭐 성근증이었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수술할 때는 아예 개복 수술하고 성근증 있는 의심되는 부분을 완전히 다 절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궁벽을 얇게 남기고 다시 봉합을 해주고 하는데, 맞아요. 저도 할 때 수박이라고 했잖아요. 수박 속을 파내는 거죠. 속을 파내고, 그리고 그 빈 공간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빈 공간을 또 네.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복강경으로 그런 수술하기는 너무 위험하고요.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죠. 자궁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어느 정도 하고 MRI를 들어가죠. 다 찍죠. 요즘에는 찍고. 시뮬레이션 하고 들어가죠. 디퓨즈 아데노마이티스가 있는데 그 아데노마이오맥토미를 해서 그 속을 빠지고 그 자궁 사이즈를 줄여줬을 때 시험관악이나 임신 성공률이 올라가느냐? 올라가죠. 올라가요. 확실히. 올라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한 지가 아직은 얼마 안 됐기 네. 때문에 조금 데이터가 필요하긴 한데,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좋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그 자궁 성근증 절제하는 것도 신의료 기술 이제 된 지 얼마 안 맞아요. 됐잖아요. 네. 충분히 시도해 볼 만은 하네요. 마지막으로. 네네. 그러니까 아까- 시험관 같은 네. 걸 이제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안 될 경우에는 저는 상가를 하니까 걱정이 되는 게 이 자궁이 혹시나 잘 안 늘어나서 탄력성이 떨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혹시나 파열되는 케이스나 그런 게 많지는 않을지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서 임신한 케이스가 많지는 않아가지고 일반적인 경우보다 이렇게 뭐 파열의 빈도가 얼마 정도 더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리스크는 위험도는 충분히 있기 있을 때문에 조산이나 이런 네, 임신 중에도 좀 잘 네. 봐야 되고 분만할 때도 이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데이터가 좀 더 쌓이면 그런 것들도 상가에 대한 데이터도 나올 수 있겠네요. 이제 가장 끝판왕 같은 자궁 근종이 있고 자궁 성근증이 같이 있는 경우 자연 임신 시도하다가 왔어요. 그런 분들한테 어떤 치료를 권해주실지. 자궁 내막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성근증 자체는 뭐 자궁 내막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고, 수술을 할 거면 워낙 큰 수술이고, 자궁 근종 자체가 자궁 내막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같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의사가 어떤 치료를 권해서 뭐 수술 조치를 했을 때 증상이 별 차이가 없을 확률. 수술 후에 좋아져야 되는데 하나도 차이 없던데요. 생리통도 그대로고 생리량도 그대로던데요. 그게 사실 의사는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정말 이 수술 자체가 임신에 도움이 된다는 확진이 있을 때만 수술을 권유를 하겠죠. 케이스마다 좀 다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종 이거는- 위치나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자궁 근종이 용의자였는데 실제 범인은 자궁 성근증이었다. 성근증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임신에 있어서는 다른 걸 해보고 안 될 경우 이제 수술을 고려하고, 근종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중요한데 이제 점막하 자궁 내강 안에 있는 거 말고는 사실 임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점막하 근종이 아닌 경우에는 일단 자연 임신 시도를 먼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같은 의견이신 것 네.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자궁 성근증이 있으면서 자궁 근종이 있고 거기에 자궁 내막 종까지 같이 있다. 46세고요. 계속적으로 부정출혈이 있는 거를 호소해서 내원했던. 네, 이 케이스는 수술을 아마도 고려하게 될 것 같고요. 성근종이 있기 때문에 자궁 절제랑 내막종에 대해서는 양쪽 난소 혹을 제거하는 걸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복강경으로 자궁 절제를 권유를 할 거고요. 더 이상 이걸로 고통받지 않게 해주고 싶고요. 이렇게 심하면요, 복강경 잘 안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강경에 자신 있는
우리 김승희 선생님이랑 웬만하면 하거든요. 네. 너무 앞에 자르고 막 간지럽긴 잘하시는 한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게 실력이 저만 네. 늘어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술하신 선생님의 의료 수술 실력이 10년 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어요. 이런 케이스에서 혹시 비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수술하기 싫다. 만약에 환자가 그런다라고 이것도 하면 뭐 크기가 크지 않고 증상이 뭐 심하지 않다. 뭐 그러면 비전도 고려해볼 수는 있죠. 비전으로 그치. 증상이 안 잡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비전을 쓰면 이제 생리를 잘 안 하게 되긴 하는데 출혈이 계속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비전을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일단은 수술을 고려하고 수술이 네. 정 싫다고 하는 분에 한해서 뭐 비잔이라든지 아니면 폐경 조제 같은 걸 네. 고려를 해볼 수는 있다. 예를 들어서 뭐 46세가 아니라 49세다. 아, 뭐 네. 폐경이 뭐 예상이 네. 된다. 조금만 음. 버티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뭐 호르몬 치료라든지 다른 거를 수술 이외의 치료도 고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줘 이제. 마무리. 밥 먹으러 가자. 자, 취하해. 저희 채널 댓글에 이렇게 김 선생님 세 분이 이렇게 달리셨어요. 김건우 선생님, 김태훈 선생님, 와. 김슬기 선생님. 근데 저희 채널의 꽃이라고 우리가 한강 선생님. 김밥 아니야? 한김은 저게 야. 죽으려고 제가 저런 선을 몰라. 너는 회사에 한강 김밥 아니야? 컨텐츠를 제안 드렸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늘 이 컨텐츠 자체도 언감생심 저희가 교수님들 두 분을 모셔놓고 야 케이스 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선생님들한테 그냥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면 재밌겠어요 선생님 하하 했는데 갑자기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재밌겠다 하자 하셔서 네. 어느 학회에서도 사실 볼 수 없는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신 김태훈 선생님과 김슬기 선생님께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면서 다음에도 이렇게 여러 의사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채널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선생님들께 제안을 드리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두 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와! 제가 이거 만들면서 진짜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 게 진짜 환자가 내 수술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수술이요? 이렇게 물음표 생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이걸 한다는 게 너무 의미가 없지만 근데 그래도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환자들이 훨씬 더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없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이 채널이 너무 좋은 게 사실 수술할지 안 할지 상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외래 진료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시간을 쓸 수가 네, 없어요. 근데 진료한 받은 분한테 이 동영상을 전송을 해서 그분이 이런 것까지 충분히 보고 수술 여부라든지 어떤 수술을 받을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면에 있어서 이 채널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술하는데 네. 학생이 들어왔는데 네. 학생한테 우리 동산이라는 채널이 있으니까 아, 네. 한번 보라고 장내막 진짜요? 수술하면서 네. 이렇게 오늘 얘기했거든요. 자기 이미 봤대요. 아 진짜요? 아, 와. 예습을 하고 왔구나. 지난주 아니 예습한 게 아니라 지난주에 영건동에서 실습을 돌았는데 네. 교육 전공의 선생님이 그걸 보여주면 그걸 교육 자료로 아유. 아 진짜요? 전공이 잘하고 있네. 거저먹네 교과서에 필적하는